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갱년기라는 거는 40대 중후반부터 한 50대 초반 정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생물학적으로 기능이 상당히 이제 저하되기 시작하는 그 시기를 갱년기라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또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하면서 나타나는 증세가 이제 갱년기 증세인데, 이렇게 근육도 줄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 이제 월경이 중단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죠. 이제 50대에 접어들고 하면서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있는지 이제 좀 살펴보면, 인생에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시기, 즉 직장에서도 내가 그래도 이제 꽤 높은 위치에 이제 있고, 그게 꽤 안정기에 접어들고,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목표나 새로운 도전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없는, 어느 순간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뭔가 지루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 양육에 그동안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50대가 이제 접어들고 하면은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고 품에서 떠나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를 해야 되나,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심리적인 특성이 또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50대, 60대에 들어서면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시는 걸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한 번에 또 충격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던 나의 부모의 뭐 신체적인 질병 혹은 이제 그로 인한 사망, 죽음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삶이 이제 유한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있구나,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노화가 시작돼 보니까 사실 뭐 얼굴이 늙고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배가 나오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막 슬픈지를 잘 모르겠는데, 눈이 안 보이고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고, 이 뇌의 기능이 엄청 떨어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면은 부쩍 굉장히 슬픈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겠죠. 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죠. 경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라서 대학 등록금을 내준다든지, 노부모님 부양하는 거, 이게 다 겹쳐지면서 가장 많은 돈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밖에서 일하고 있다가 집에 오면 부인은 여전히 원래 살던 대로 살고 있는데 나만 직장이 없어진 거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처럼 같이 어딜 가려고 그래요. 부인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여성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분들은 귀찮죠. 왜냐면 나는 이미 남성 호르몬 많아지면서 자율적인, 또 약간은 이렇게 걸걸해진 아줌마스러운 이런 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또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게 엮이면서 이러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왔을 때 또 이 다른 게 뭐가 있기도 하나요, 선생님들 혹시? 갱년기 우울증인가요? 이제 그러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보면 뭐 40대 중반, 이제 좀 애매한 거예요. 또 월경도 규칙적으로 잘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애매해지죠. 막 얼굴 되게 확 뜨거운 거, 그다음에 막 식은땀 나는 거, 그다음에 자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막 두근두근 하는 거, 이게 공황장애에서도 되게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갱년기 증세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왔는데 알고 보니 이게 공황장애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갱년기라고 생각해서 산부인과를 가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막 뭐 좀 버티면, 좀 참으면 좋아지겠지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산부인과를 내원하셔서 검사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셔서 혹시 이게 정말 갱년기 증세가 맞는지, 혹시 공황장애는 아닌지 그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결국 몸이 아픈 거를 그냥 두지 마시고 산부인과든 또 저희 또 심리적인 게 큰 것 같다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갱년기라고 해서 호르몬이 변화가 돼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신체 증상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또 정신적인 우울감 개선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와서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갱년기라고 해서 호르몬 치료 받고 하는데 여전히 갱년기 증상이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안정기고 조절되지 않는 불안, 불면 정신과에 오시면 추가적인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약물 치료를 좀 시작을 하다가 면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뭐 수개월 전, 1년 전에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심리적인 것들도 같이 이제 나타나는 그 이후에 떠오르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부담 갖지 말고 병원에 좀 찾아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증상 완화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갱년기라는 게 중년에서 노년의 어떤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시기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년기에는 모든 게 사실 거의 절정에 다르는,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혹은 직업적인 성취들을 많이 이루고, 근데 이제 노년기에는 그거하고 좀 많이 반대죠. 몸도 많이 약해지고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쇠락해가고, 중간다리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갱년기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고 새로운 방향을 잘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노년기의 삶이나 이런 이제 웰빙을 많이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좀 이제 결정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자녀를 양육하던 사람이 어떤 그 목표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목표를 잡는다든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다른 역할을 맡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갱년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개개인이 이뤄야 될 그런 목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께서 이제 내가 폐경이 되면서 이제 난 여자로서 끝났구나. 어떤 또 어머님들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귀찮았는데 이제 나 너무 이제 깔끔하고 좋아, 편해 이제는. 그러면서 본인은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젊게 사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 삶에 대해서 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나로서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새로운 막이 열리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완성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괜찮아지면 옆에 분들도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서도 개별적으로 잘 가실 수 있어서 자녀가 아닌 다시 부부 중심의 어떤 이것들을 회복하실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마음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나를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시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자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형제 자매들, 혹은 이제 나의 종교 생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의 지지 체계를, 지지 기반을 다시 좀 이렇게 모으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죠. 사소하게 몸이 아프거나 이래도 무시하고 병원 안 가고 이러시지 말고 병원도 빨리빨리 가셔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술이나 담배 같이 해로운 것들은 좀 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의 건강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